어어 오 오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 들리나요? 잘 들리시면 잘 들린다고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땡 30분이 됐습니다. 9시 30분. 자,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17분. 네, 22사람 중에. 다들 그 건강하시죠? 네, 운영체제 수업 오늘 처음 대면하지만,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저렇게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다 가려놔서 다시 한번, 제 말 잘 들리죠? 네, 잘 들리면, 안 들리신 분 이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네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운영체제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앞쪽에서 조금 했었는데, 그거 다 저희 그 PPT 파일만 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목적, 뭐 어떤 용도인지에 대한 거, 일단 저희 그 운영체제라고 하는 제일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안 했네. 하고, 저희 그 여러분들한테 이 화면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이게 안 되네. 쉐어링 좀 잠시 세우고 시작할게요. 음. 제 화면 보이시나요? 이제 여기 이 화면 보이시죠? 자, 보이시면 이제 메시지 좀 보내주시고요. 네, 이제 그럼 이제 운영 체제에 대한 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운영 체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용이 뭐냐면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게 이 그 운영 체제라고 하는 거의 목적이죠. 그 하위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밑바닥에는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하고 응용 프레임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데 이 다리를 놔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OS라고 하는 운영 체제가 있고 또 하나가 컴파일러예요. 그래서 컴파일러에 의해서 우리가 하드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필요 없이 C 언어라든지 하는 어떤 언어로 이 개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떤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겠다. 그러면 그냥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든지 아니면 이 영상 처리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겠다. 그러면 컴파일러에 의해서 그냥 만들면 되는 거지. 하드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CPU에 지금 이 몇 비트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OS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점점 이 OS가 이렇게 점점 넓어져 가지고 하드웨어 부분까지 침입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체제에 대한 개념은 저희 간단히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요. 이번 학기에 보게 되면 3시간 수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지금까지는 5시간 수업을 했어요. 3시간 이론적인 수업을 하고 2시간 정도는 실습 수업을 했었는데 이 작년부터 저희 그 무조건 3학점짜리는 3시간만 해라라고 해가지고 이 작년부터 저희 다시 5시간 안 하고 3시간으로 수업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습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좀 나눠서 2시간 이론적인 수업 하든지 1시간 반 정도 하고 나머지 또 실습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OS를 만드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병렬 처리 프로그램인데 병렬 처리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 그 실습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병렬 처리 관련된 부분 가지고 실습을 하는 걸로 가고 OS 만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OS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쓰고 난 다음에 이 좀 더 상위 과정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그 3학년 과정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실습하는 언어는 자바의 그냥 SDK라고 해서 표준 자바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 자바에서는 라이브러리라고 안 그러고 패키지라고 하는데 그 패키지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저께 제가 어떤 학생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5월 4일 날 대면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게시문이 떴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잘 못했는데 이 5월 4일부터 대면 수업한다 그러면 실습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각자 제가 여기 실습 자료를 올려드리면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그 자료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검토가 되시면 또 저희 그 다음 단계 해서 보통 한 20개 정도 실습 좀 짧게는 이제 15개 뭐 그런 정도 수업을 하게 되니까 실습을 해보시고 맨 마지막에 일반적으로 어떤 작품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거 만드신 분도 있었고 이와 같이 이제 웹엑스 비슷한 걸 만드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통신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병렬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취업하실 때 포트폴리오로 제출을 하는 걸로 제 그 목적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그 수업이 이렇게 좀 파행적으로 운행돼서 하여튼 이렇게 이 원래 계획은 이렇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고 일단 뭐 사회가 사회다 보니까 세상의 세계가 이렇게 돼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면 수업하게 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쭉 있었는데 OS에 해당되는 기능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그거 다 넘어가고요. 3장부터 우리 교재로 본다면 3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내용이 뭐냐면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하고 혼동을 그전에는 좀 많이 했었어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하고 혼동을 하는데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종의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프로세서라고 하는 OR이 붙은 이런 거는 CPU라든지 또는 IO 장치라든지 IO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이 하드웨어를 갖다가 얘기한다. 그래서 IO 관리하게 되면 IO 프로세서. 그 다음에 뭐 저희 별도 저희 통신하게 됐다 그러면 통신하기 위한 프로세서. 그래서 이거는 하드웨어를 얘기한다.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이번에는 OS에서 얘기하는 거는 물론 프로세서도 필요하지만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가 아주 많이 한 10가지로 정의를 내렸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정의 하나에 대한 거를 설명하고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병렬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부터 보죠. 프로세스의 정의는 저번 때 저희 그 PPT 자료에 올려드렸는데 이 대표적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거다라고 저희 이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 HWP와 같이 아래 한글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있을 적에는 수행 중인 게 아니죠. 그냥 잠자코 저 하드디스크에 그냥 저장되는 어떤 자료값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클릭해가지고 실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HWP가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있을 때 이거는 그냥 저희 그 프로세스가 아니다 이죠. 프로세스가 아니다. 넌 프로세스. 근데 이걸 갖다가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기억 장치에 여기에 이 HWP가 올라왔다 이거죠. 그럼 HW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이때 이걸 뭐라 그래 하냐면 이때 HWP를 HWP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그럼 우리가 HWP를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HWP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행 중에 있는 HWP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HWP1, HWP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름 가지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우리 학생들하고 할 때도 저희 그 보게 되면 학생 이름도 쓰지만 학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또는 저희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 이름보다는 사번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번이라고 하는 것처럼 쓴다라고 하듯이 그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에도 프로세스 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최초의 프로세스 번호가 보통 우리가 컴퓨터를 키게 되면 프로세스가 처음 하나 탄생하게 되겠죠. 0번에서 0번이 뭐 이제 그 하다못해 뭐 성경에서 나오듯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듯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하는 그런 식의 이 그 첫 번째 이 가장 시조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게 또 이걸 자꾸 탄생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작업을 한다.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 프로그램 중에 수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영어로는 프로그램 인 익스큐션이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종료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인 익스큐션. 이게 바로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다. 프로세스의 정의에 이건 대표적인 정의지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은 이걸로만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HWP와 같은 것이 만들어지니까 클릭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그냥 머릿속에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장부, 대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프로세스를 갖다 관리한다 그래서 프로세스 컨트롤 이다라고 얘기하고 덧붙여서 블럭이다라고. 그래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어떤 제 블럭이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PCB라고 얘기하고 이 PCB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프로세스 관리 장부다 또는 대장이다라고 얘기하죠.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어떤 프로세스는 좀 빨리 끝내버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천천히 끝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건 여러 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복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장부를 관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료 구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자료 구조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장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PCB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는 자료는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B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뭐냐라고 합니다.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이 여기에 내용 프로세스 내용에 대한 것들을 보자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이 그 프로그램 코드가 필요하죠. 이건 사람이 사는 거하고 똑같다 하죠. 만약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또는 이제 그 사람한테 일을 준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이 그 능력을 보여줄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거 같은 걸 갖다가 우리는 프로그램 코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로 보겠어요. 사람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자. 그럼 프로그램 코드 부분, 그 사람의 능력 부분이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수행하게 되면 CPU에서 모든 처리를 하게 되는데 CPU에 뭐를 이용하냐 하면 레지스터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CPU의 어떤 이 레지스터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시작해가지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다가 쉬기도 하고 다른 게 또 시작하고 거의 또 동작하다 보게 되면 입출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정지 상태에 넘어가기도 하고 대기 상태에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레지스터에 대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겠다. 이 자기가 현재 지금 HWP라면 HWP가 CPU 내부에서 처리해 주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프로그램이 수행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개 그 뭐 함수를 호출하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스택 내용이 들어가죠. 네 번째가 그와 같은 저희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려면 코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분에 해당되는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묶음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데이터 섹션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말고도 무궁무진하게 들어가겠죠. 또 하나 더 넣는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세스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프로세스의 HWP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아이디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아이디 이렇게 된다. 일단 그거는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동작을 이렇게 그 시작을 했다가 또 완전히 종료하기도 하고 또는 프로세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윈도우 10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실행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화면에만 나오는 정도만 보겠죠. 지금 현재 저와 같은 제 경우에 보게 되면 웹엑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 수행하고 있으니까 웹엑스 EX가 돌아간 웹엑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고 또 이와 같이 화면에 해당되는 어떤 스크린 부분이 들어가니까 스크린 관리해주는 또 프로세스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이외에 이걸 뒷받침해주는 프로세스들 많고 그 다음에 카메라 동작해주는 프로세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입출력 키보드에 대한 동작해주는 프로세스도 있고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동작하는데 CPU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CPU가 이것 해줄 때 다른 것들은 준비 상태든지 대기 상태 기다려야 되겠죠. 줄을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상태를 자꾸 바꿔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CPU가 어떤 처리를 해주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같은 걸 갖다 프로세스의 상태천이다라고 하죠. 또는 이제 프로세스 이걸 갖다가 영어로 프로세스 트랜지션이다. 상태 변환이다라고 하죠.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상태 변화는 어떤 상태들을 갖고 있느냐라죠. 일단 상태는 대표적으로 세 개의 상태를 갖고 있어요. 하나가 사람으로 보게 되면 어떤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를 만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의사를 만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춰야 되겠죠. 일단 자기 뭐 의료보험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그 현재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가야 되겠죠. 의사분이 물어보는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준비 완료 상태다. 준비 완료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다 됐는데 아직까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다. 두 번째가 저희 그 실행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병원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의사를 만나서 모든 상담 진료를 시작하고 있을 때가 다 실행 상태다.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저희 가서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라고 한다면 엑스레이 대기실에 가서 찍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 기사하고의 모든 걸 처리하는 거죠. 그와 같은 걸 갖다가 우리는 CPU가 머리 처리해 준 게 아니라 엑스레이 기사 같은 걸 갖다가 IO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 그 어떤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상태, 그걸 갖다 대기 상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크게 준비 또는 준비 상태, 실행 상태, 대기 상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 세 개의 상태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도 가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또는 실행하다가 말로 준비가 상태로 가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걸 그 어떻게 저희 그 그림으로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걸 보고 이 프로세스의 상태가 운영체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립니다. 이제 상태를 세 개가 아니라 다섯, 여섯 개씩 늘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그 하나만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때 굉장히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여러 개로 나눠질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다섯 개의 상태로 되어 있다. 리눅스는 요거보다 조금 더 다른 이름으로 들어기도 하고 상태가 좀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상태에 대한 모습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하나 상태가 준비 상태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병원에 가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거죠. 돈을 갖고 가야지 의사하고 진료하고 진료비를 내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사하고 상담을 실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실행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의사가 뭐 얘기했더니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그래서 엑스레이 하나 찍고 오세요와 같은 상태. 그래서 엑스레이 대기실에 가 있다. 여러 가지 세 개의 상태가 있다 해죠. 물론 여기 이와 같이 하드디스크와 같은 데서 이렇게 이 준비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상태가 실행되기도 하고 실행을 다 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종료하겠죠. 그래서 여기 종료 상태가 있어요. 이게 종료라고 하는 것은 상태라고 볼 수는 없고 완료가 돼서 결과가 산출되는 거니까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와 같이 세 개의 상태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보자. 그럼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변하자는 걸 보게 되면 먼저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간호사분이 아무 개시 들어오세요라고 한다면 의사를 만나게 되죠. 그런 상태가 되도록 의사를 만나게 해서 진료실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급파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외교적인 어떤 용어가 되겠지만 이건 좀 지우고요. 그걸 갖다가 영어로 디스패치라고 불러요. 디스패치라고 하는 어떤 기능, 요거 이제 함수로도 쓰기도 하는데 준비 상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실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쭉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심장이 좀 이상하신 분은 줄 서지 말고 바로 오세요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현재 그 병원에 갔는데 줄을 서 있는데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의사가 친구를 뭐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친구하고 뭐 얘기할 게 있어서 왔다. 또는 제약회사에서 약을 갖다가 좀 저희가 알려주러 왔다. 그렇다면 그 디스패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기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할 걸 알아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먼저 해줄 거. 그 얘기는 스케줄링이다라고 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디스패치라고 하는 건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이냐라고.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패치가 돼서 실행을 의사가 어떤 환자를 만나서 하는데 그 환자가 완전히 그 태어날 때까지 계속 그 환자가 붙들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만나서 너무 오래 끌 수가 없으니까 다음 환자한테 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다시 기다렸다 다시 오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뭐냐면 의사가 한 환자한테 또는 제가 한 컴퓨터로 본다면 하나의 프로그램한테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만 실행하고 다른 프로세서를 또는 실행해 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둬서 그 시간이 땡 하게 되면 일단 그 현재 서비스는 종료하고 중지하고 종료라기보다는 중지하고 이따 다시 실행해 주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뭐냐면 타임아웃이다라고. 타임아웃에 의해서 실행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간다. 일단 아까 또 얘기했듯이 실행한 의사가 이제 환자를 보고 있는데 도저히 말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뭐 저희가 가슴에 뭐가 있는 것 같다. 먼저 그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저희 가스가 찬 것 같다. 그럼 엑스레이 찍어보러 다리가 굉장히 아프다. 그럼 엑스레이 다리 뼈 사진을 찍어보라 그러겠죠.
그와 같은 상태 실행하다 말고 이 엑스레이를 하나 찍어 갖고 오세요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이 대기 이걸 IO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IO 상태에 해당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또는 이걸 갖다가 이벤트라고 얘기해요. 그 사건에 대한 걸 처리하고 와라. 그러면 이제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엑스레이 찍고 나온 병원에 의사를 맞바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의사분은 다른 환자를 그동안에 진료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 다 하고 나면 뒤에 가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준비 상태인데다가 다시 기다리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IO라고 하는 게 완료된 상태다라고. completion.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개 준비 상태, 실행 상태, 대기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 현재 HWP가 지금 준비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 CPU가 그 HWP를 실행하고 있고 그러다가 또 뭐 저희 그 인쇄를 해야 되겠다라면 대기 상태로 넘어가고 다 인쇄하고 나면 준비 상태로 가고 그 사이에 또 저희 이 엑셀과 같은 게 또 실행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이 세 개의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행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프로세스의 상태 전이라고 한다. 또는 상태 처리라고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세스 PCB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이제 장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장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통 우리가 장부 그런 종이에다 기록하게 되죠. A4 용지와 같은데 그래서 이 A4 용지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장부를 집어넣을 때 이 어떤 순서대로 집어넣어야지 다음에 찾기가 쉽겠죠. 또는 그게 말소됐다면 지워버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어떤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넣었다 뺐다 지웠다 삭제하기가 쉬운 어떤 모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어떤 이런 PCB의 자료 구조는 꼭 이게 제일 좋다라고는 못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링크드 연결 구조체를 쓴다. 연결 구조체를 가지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가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다음 제 그 PCB를 하나 이게 PCB의 첫 번째 거다. 이게 PCB의 두 번째 거다. 이런 모습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 프로세스의 상태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HWP다. 그러면 HWP의 어떤 상태. 이건 엑셀이다. 그러면 엑셀에 해당되는 상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터들이 있을 테고 여기에 현재 이 엑셀은 실행 상태에 있는지 또는 저희 이 대기 상태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번호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관리하기가 쉽죠. 컴퓨터에서 더더욱이 이 이름보다는 번호로 검색하는 것이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아이디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겠다.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레지스터에 해당되는 CPU가 지금 이뭐 HWP만 실행해 주는 게 아니죠. 따라서 레지스터들이 이제 HWP에 해당되는 것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CPU 내부의 상태들, CPU 내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저장된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 레지스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스택이 들어가고 여기도 스택에 해당되는 공간을 잡아서 넣어줄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거 말고도 이 프로세스가 하는 것들이 어떤 파일들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목록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들을 대한 목록인데 그런 걸 갖다가 포인터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래 한글로 어떤 작업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현재 저장의 위치는 어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와 같이 이런 자료 구조들은 다 저희 그 운영 체제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어떤 운영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건 거기에 어떤 모습으로 안드로이드 환경이다라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리눅스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윈도우 10은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아까 여기서 이 준비 상태가 있다라고 했고 네, 실행 상태가 있다 그랬는데 이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를 하나 골라내야 되겠죠. 이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거죠. 이 선택하는 방법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하죠. 이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준비 상태 있는 것을 하나 골라내게 되는데 그 스케줄링의 어떤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목적은 컴퓨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물론 그 사람에서도 가장 핵심인 부분은 뇌죠, 뇌. 그래서 CPU에서도 마찬가지,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 CPU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CPU가 가장 고가의 장비 중에 하나죠, 컴퓨터에서는. CPU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CPU의 어떤 고가 장비니까 가능하다면 쉬지 않게 일을 하자. 최대한의 어떤 사용 용도를 높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PU의 어떤 이 유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유틸리제이션 이용도 그래서 이용도를 갖다가 극대화하자. 이게 저희 그 스케줄링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 프로세스들이 줄을 서 있어야 되겠죠. 줄서기. 이 줄서기를 영어로 Q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준비 상태에 있는 것 중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Q는 Q인데 준비 상태에 있다 해서 이걸 갖다가 준비니까 레디다 그래서 레디 Q. 아까 여기에 대기 상태로 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 그러면 엑스레이 하는 찍기 위해서도 저희 줄을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디바이스 큐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이게 만약에 프린터다 그러면 프린터 큐. 그 다음에 뭐 CD롬이다 그러면 CD롬 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겠다 이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이제 만들면은 실제적으로 운영체를 다 만들어 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분석을 해봐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Q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걸 갖다 큐잉 시어리라고 하는 걸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대학원 과정으로 넘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큐잉 시어리는 또 통계학이나 확률에 대한 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예, 이번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줄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스케줄링 해주는. 이거 크게 둘로 나눠서 스케줄링이니까 스케줄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크게 우리가 이제 이 계획을 세우게 되면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한다 해서 장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단기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중장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크게 장기하고 단기로 나누고 하나 더 넣는다라면 중기가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 중기는 필요하면 쓰고 없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하고 단기별로 들어간다. 장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오랜 시간 걸릴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같이 아까 준비 상태가 있는데 이 준비 상태가 하드디스크에서 이렇게 골라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이 과정에 해당되는 걸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릭하게 되는데 이 클릭하는 수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주기억 장치로 올라갈 것이냐. 이건 주기억 장치에 올릴 그 프로세스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걸 프로그램 순서를 결정해 주는 걸 갖다 장기라고 얘기해요. 단기는 다른 말로 CPU 스케줄링이라고 얘기해서 여기에 준비 상태가 있고 실행 상태가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준비 상태, 실행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준비 상태에서 선택하는 과정을 갖다가 단기 스케줄링이다. 이것도 장기 스케줄링하고 단기 스케줄링은 다음에 하나의 그 챕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최초의 어떤 탄생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게 예를 들어서 INIT라고 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 이니셜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시작돼가지고 컴퓨터를 키면 이게 시작된다. 전원,
을 갖다가 ON을 하게 되면 이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다른 어떤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조 부분이다. 자기 조상에서 보게 된 시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후손을 낳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 그 다음에 또 다시는 후손을 만들고, 또 다시 후손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실행되는 어떤 이제 그 과정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런 과정들을 이걸 갖다가 뭐라면 복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얘기로 이 영어로 포킹이라고 부른다. 포크라고 해서 제가 포크로 찍어서 저희가 만든다라고 하는 것처럼 포킹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볼게요. 일단 이렇게 포킹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프로세스 생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프로세스 생성이니까 먼저 있던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본다 부모 프로세스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가 후손을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프로세스를 여러 개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부모니까 자식 또는 자손 프로세스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갖다가 영어로 포크라고 해서 포킹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래서 일단 이런 걸 갖다가 복제라고 얘기한다. 복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만들어질 테고 이 복제를 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하고 똑같은 어떤 유전자를 받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유전자다. 그럼 여기도 유전자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유전자 뭐 같이 받을 거다. 그리고 때로는 유전자를 똑같이 받았는데 돌연 변이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어떤 기능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이번 수업에는 안 하고 다음에 이제 그거는 실습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걸 갖다가 프로세스 크리에이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저번 때 한번 실습해보라 라고 하는 걸로 퀴즈를 준 적이 있었는데 일단 리눅스나 유닉스 환경에서 이렇게 생긴 걸 한번 보죠. 일단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프린트 문이 있어요. 프린트 F가 있고 여기 1이라고 하는 걸 찍는 걸 한번 해봤다. 현재 수행 중에 있는 위치는 요거다. 이제 현 위치. 그래서 수행 중에 있는 위치를 갖다가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에서 PC라고 불러줘. 프로세스 프로세스 카운터라고 하네. 예, 라고 얘기하죠. 그 아래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PID equal fork라고 하는 이건 명령이 아니라 이런 걸 갖다가 시스템 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fork라고 하는 명령어 다음에 다시 프린트문을 썼다. 여기는 true라고 하는 걸 썼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걸 이게 이제 그 실행하기 전이다. 이게 A라고 하는 프로세스라고 한번 해보죠. 이 포크 실행 전이죠. 전이에요. 이거 실행 후는 포크하고 난 다음에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하고 똑같은 모습은 이거는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프린트 F 그다음에 1 그리고 PID 포크 요거를 실행 중이다 이거지. 이게 A라고 하는 프로세스. 여기는 프린트문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생기냐면 A하고 똑같이 생긴 어떤 A 프라임이라고 하는 복제 형태가 하나 또 만들어져서 프린트 F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PID 워크라고 하는 거에다가 프린트문 이렇게 있다 했죠. 그래서 요거 실행하고 나면 요거 이제 포크를 실행하고 나면 요 부분이 실행되겠죠. 그다음 복제된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복제된 거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 네네네. 네네네. 미안합니다.
학생이 전화한 줄 알고. 자, 이렇게 저희가 복제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실행하시게 되면 두 개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프린트문이 만들어지는데 막 이 프린트문 여기 두 개가 엉켜서 나올 수도 있고 true라고 하는 게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인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프린트문이니까 true라고 하는 게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고 또는 저희 TTWOOO 뭐 이렇게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저희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가 아니라 두 개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생성된다. 그리고 생성과 동작한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동작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동작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라라고 한번 알려드렸어요. 이것도 우리가 C 언어보다는 다음 이제 실습 대면 수업하게 되면 이 그 실습을 하면서 할 때 잡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생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종류도 있겠죠. 그 종류에 대한 얘기는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이제 이 동작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나중에 또 그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렇게 생긴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는 프로세스가 있다. 1번이라고 얘기하고 2번이다 얘기하죠. 1번 하고 난 다음에 2번으로 이렇게 CPU가 이 상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 1에서 프로세스 2로 넘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시간에 대한 걸 같이 한번 볼까요? 얘가 시간축이다라고 한번 시간축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프로세스가 여기 프로세스 1번이 실행하고 그 다음에 또 프로세스 2가 실행하고 또 프로세스 1이 실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 구간 동안에만 이렇게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이. 그러면은 프로세스 1이 실행하고 있는 동안에 이 프로세스 2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 프로세스 1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잠시 정지시켜 줘야 되겠죠. 여기가 정지 상태가 된다. 정지하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재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프로세스 2가 되는 재개 작업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태를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프로세스 넘어갈 때마다 이런 작업해 주는데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맥 교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맥 교환이 프로세스들이 많으면 이렇게 많으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생기는 여러 개 이 교환해 주는 작업 정지 작업해 주고 재개 작업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지 이런 문맥 교환 이런 걸 갖다 보니까 너무 프로세스가 많으면 불편한 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오버헤드다라고 얘기해요. 시스템이 어떤 성능이 저하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영어로 문맥 교환을 이렇게 했습니다. 문맥 교환 이걸 갖다 영어로 이 컨텍스트 스위치다. 문맥 교환의 어떤 이유는 뭐냐면 이 현 프로세스를 갖다가 정지 또는 완료하고 정지시키고 다른 프로세스를 동작하기 위한 작업을 갖다가 이 문맥 교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이 너무 많은 제 상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잔뜩 짐을 갖고 갔는데 우체국에 물건을 붙이려고 그랬더니 계속 사람이 뒤에 사람이 많아서 잠시 하고 물건 하나 그쪽 직원하고 얘기하고 또 너무 뒷사람한테 미안한 것 같아서 뒷사람 먼저 하라고 그 다음 사람 오게 되면 또 내 거 하고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양보하고 그럴 때마다 이 첫 번째 사람 그 우체국 직원은 나 때문에 계속 세팅 작업을 해야 되고 또 그 요금 계산을 다시 해줘야 돼요. 계속 증가시켜 준다든지 작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내 거 하고 있는 동안에 잠시 나한테 서비스 해주고 다음 사람한테 서비스 해준다. 아까 의사분이 한 사람 진료 완료하고 그 다음 사람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독점하는 체제가 벌어질 수 있단 말. 한 사람한테만 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5분이면 5분, 10분, 10분 동안만 상담하고 다음 사람한테 이 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거치기 때문에 병렬 처리, 완벽한 병렬 처리는 아니지만 큰 시간에 보게 되면 병렬 처리 또는 병렬 프로세스라고 하는 또는 멀티타스크라고 하는 기능이 실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그 요거 하고 나면 4장에 이 프로세스보다는 스레드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첫 번째 이제 정말 해야 될 목적 중에 하나다. 프로세스하고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사한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요거는 좀 더 큰 의미, 요건 작은 의미, 큰 의미, 이건 작은 의미. 그래서 이번에는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가지고 실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한 내용, 요거는 이 그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수업을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이 그 웹 EX로 수업을 할지 아니면 제가 녹화한 거 가지고 할지 해서 이 상을 봐서 녹화하는 걸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녹화하게 되면 녹화해 가지고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써가면서 제 얼굴은 안 나오지만 녹화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고 대면 수업하게 되면 다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학기 성적은 다 이 절대평가가 되겠어요. 일단 이렇게 진도를 많이 못 나갔지만 이 진도 못 나가도 저희 나중에 보충 수업을 하든지 하더라도 조금 더 저희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프로세스를 간에 막 뒤죽박죽 동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동기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동기화 작업, 프로세스의 수행 또는 스레드들의 수행이 동기화되도록 해주는 작업에 대한 거 그것도 PPT 자료에 미리 올려놓긴 했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작업까지 하고 이 그 수업까지 하고 그리고 대면 수업이 되면 완벽한 실습하는 걸로 또는 저희 그 실습 자료를 일단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이 작품까지 하는 거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한 질문 있으신가요? 뭐 3시간 꽉 채워도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이거 만약에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거 지금 저장되고 있을 텐데 제가 찾을 방법이 좀 없어요. 어디 이제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현재 이 저장은 제 컴퓨터에 들어간 건 아니고 웹엑스제 그 어떤 사이트에 들어간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열어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레코딩을 넣으면은 이 이 지금까지 녹화된 거 열어서 보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한 거 잘 들렸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거 쉐어링 하는 거는 끝내고 자,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이 건강하시고 이 다음 시간에 이 상은 봐서 제가 여기 웹엑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녹화한 걸로 볼 것인지 녹화도 제가 웹엑스로 녹화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나중에 그 플레이 다시 재생할 적에는 웹엑스를 아마 저희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실 때 보면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얼굴을 절대 안 나타내요. 그래서 이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학생이라면 그냥 이거 켜놓고 그냥 자겠어요 옆에서. 그래서 별로 이런 수업이 좀 좋지 않겠지만 하여튼 이제 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수업한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 개강하게 다시 이제 정식 수업이 되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